자, 2억이 같은데요. 도로에서 저 땅을 바라본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깝깝해. 경매스쿨 현미경의 염희입니다. 지우입니다. 지우님, 지난번에 우리 현미경 투자반에서 임장 갔던 그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혹시 기억나세요? 아, 거기를 갔다 왔지. 음. 갔다 온 것까지 기억나. 거기가 공매로 나왔었는데 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이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미납이 돼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런 물건들은 많이 있겠지만 미납이 됐을 때는 음. 뭐 때문에 미납이 됐을까 이런 거보다는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나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게 어떤 물건인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216-11번, 11번 여기고요.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1653제곱미터니까 한 500평? 뭐 그쯤 되겠네. 500평 정도 되고요. 감정 금액이 5억 2,500 정도 했는데 그때 얼마에 낙찰이 됐었냐면 이렇게 6억 3천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솔직히 5억대 금액에서 6억대 낙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6억 정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내가 못 팔아도 7억 5천. 음.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래도 두 자리인 10억까지는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 땅의 가치로만 보면 농지에서 5억이다? 과연 농지의 여력으로 그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5억도 조금 세.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기 토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니까 그냥 일반 농지 같은데요. 나무가 심겨져 있고. 사실상 저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조금 보상 좀 더 받고자 하는 거고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 내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도 저렇게 그 다리를 건설하려고 있고 앞 뒤쪽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발 붐이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다리가 건설되면서 어떤 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아니면 이 보상을 받지 않고 다른 식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지 농사용으로 과연 저 땅을 6억? 택도 없는 소리지. 여기가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네요. 고속도로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발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저런 정도의 땅의 개발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면 어떤 공장이나 바로 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창고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주변에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로 5억대 금액을 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냉정하게 따지면 한 번 정도는 더 유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솔직히 저 가격 무서워서 못 쓰겠어.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보면 2021년도였으니까 13만 9,500원 싹 다 환산하면 2억 3천 정도. 지금 22년도가 됐으니까 15만 1,900원 2억 5천만 원 정도. 공시지가로는 해마다 2천만 원에서 한 2,300~400만 원 정도 오른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2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당장의 개발 효과를 미칠 수는 없다라고 봐. 그러면 이 땅은 왜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개발 심리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찾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저 땅 금액이 너무 비싸. 주변 농지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고 또 다소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좀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가치를 따지면 좀 모르겠지만 경매나 공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기다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낮춰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뽑을 수 없다라고 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상치는 여기에서 한 3억대 정도. 3억대 정도. 조금 운이 좋았다 싶으면 한 3억 초반대, 그렇지 않으면 3억 중후반대 정도는 써야 그나마 조금 중장기로 버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저금액으로 중장기로 버틴다라고 하면 아이고 계산해 봐봐. 5억이면 얼른 계산해도 1억에 30만 원씩이고 3, 5, 15 한 달에 150만 원 이자를 갖다 내버리는 축이 되는데 저 농지에서 1년 다 해도 150만 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 물건이 이제 다시 사건번호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지. 뭐 경매에서 공매에서 아이고 누군가 낙찰 받았으니까 저 물건 다시 안 나오겠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다시 나오는 일도 많고 또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들자니 무겁고 노찬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아마 이 물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쉽게 매매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낙찰됐다가 다시 나온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마 초보자들이나 조금 경매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미납했을까? 뭐 때문에 잔금을 내지 않았을까? 이거에 많이 꽂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나라면 어떤 식으로 가치를 더 창출하겠다. 나라면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짜겠다.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납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물건이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면 돼. 그냥 물건이 처음 나왔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걸 그게 제일 말씀- 중요하지. 네, 그렇죠. 누가 낙찰 받았는데 떨어졌다. 근데 누가 또다시 입찰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가 있으니까 저거를 낙찰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뭔가가 있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탐정 비슷한 그런 흉내 내려고 하면 영원한 의심 속에서 낙찰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 물건 말고도 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최근에 내가 임장을 나갔던 곳 중에 하나가 과연 저 정도까지 써서 낙찰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저것도 낙찰 받은 사람이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하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그 물건도 한번 좀 보자고. 그 물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197-1번지, 지목은 전이고요. 낙찰가가 거의 전 회차 가까이 붙어서 감정가가 8억 2천이었는데 낙찰가가 5억 3,500 이렇게 되었네요. 나는 진짜 경매를 오래도록 보지만 이런 물건 같은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솔직한 말로 해서 감정가 자체도 너무 높아. 그렇죠. 감정가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과연 이 땅이 8억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나는 절대 없다고 봐. 첫 번째 이유가 땅 자체가 원래가 생성된 게 아니라 계곡에 물이 흐르다가 물 흐름이 조금 느려진 곳에 흙이 모아져서 만든 밭인데 그냥 광주시 중대동 이것 때문에 8억이다? 맞지가 않아. 그리고 또 산속에 끼어 들어가 있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평면도로 네. 보이는데 사실상 저기가 저런 정도로 보게 되면 거의 물 흐름이 들어가는 데야. 그렇죠.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계곡이란 얘기죠. 그렇지. 골짜기란 얘기죠. 골짜기. 이렇게 무이. 물 내려오는 데고 만약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저 땅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보기 김선달처럼 대동강 물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지. 과연 저런 땅을 몇 억씩 주고 산다? 내가 저기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나는 저 금액 못 나온다고 봐. 이 토지는 직접 임장을 가셨으니까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은데요. 도로에서 저 땅을 바라본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깝깝해. 저렇게 풀숲에 쌓여 있기도 하고 농사라고 짓는 것도 이렇게 너무나 무슨 주말 농장도 아니고 집 앞 텃밭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또 물길에 맞춰서 또 계단식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땅을 흙이 있다고 해서 저런 땅을 몇 억씩 주고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라면 안 사, 솔직한 말해서. 이 정도의 땅을 감정가가 8억인 것도 높은데 5억이 넘게 이런 땅을 낙찰을 하는다?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가진 회원이 있었는데 내가 여러 번 생각해서 최저가에 10,000원만 더 써라, 최저가에 50,000원만 더 써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4억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대신에 누가 저것을 낙찰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여기가 항상 낙찰 받았다가 다시 토해낸 물건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물건들은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라도 다시 나올 확률이 높아. 나는 그렇게 봐. 아무래도 이제 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치보다 더 높게 입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꼭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본인이 이런 그 미납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매나 공매 물건은 낙찰되기 전과 낙찰되고 난 후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이게 보기보다 내가 이거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저 입찰 보증금이 크든 적든 간에 굉장히 많이 속이 쓰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객관성을 조금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냉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